야, 이등병, 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누굴 노려보는 거야? 군인은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입 닥쳐. 내 아버지도 그따위 소리하다 죽었지 않나?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그냥 신병이 아니지? 왜 이곳에 온 거야? 내 아버지는 이 부대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그래, 내 아버지 우리에게 눈엣 가시였지. 당신들이 그날 숨긴 진실 오늘 여기서 끝내겠다.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대 말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한 켠에서 이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받은 검은색 졸업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수석 졸업이라는 영광스러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연의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버지, 왜 저를 이런 길로 내모셨습니까? 도연은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반듯한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계급장이 희미하게 남아 빛을 발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진은 이제 도연에게 상처만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15년 전 도연이 12살이던 그의 겨울. 아버지는 훈련 중 사고사라는 모호한 기록만 남기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안타까운 사고라고만 통보했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 실족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 산악 전문가이셨는데.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의문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죽였고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사로 처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모두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군 내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기 위해 도연은 지난 4년간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도연 소위입니다. 내일 오전 7시까지 군단 정보과로 출두하라. 김상혁 대령이다.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도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상혁 대령, 그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도연은 다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유독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날 김상혁 대령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도연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군복을 입으면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석 졸업자의 영광스러운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군단 정보과로 향하는 길, 도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죠. 군단 정보가 건물은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문에는
김상혁 대령이라는 명패가 차갑게 붙어 있었죠.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상혁 대령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음험했습니다. 이도연 소위 앉아. 도연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상혁 대령은 한참 동안 도연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번 임관 취소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수석 졸업자의 임관 취소라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죠. 수석 졸업자를 임관 취소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김상혁 대령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도연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대신 새로운 명령을 받는다. 서류에는 신분 위장 침투 작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읽어보며 점점 당황했습니다. 임관 취소도 충격적인데 이등병으로 위장 전입이라니. 이등병으로 위장 전입이라니 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이건 명백한 계급 모독이지 않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찾는 진실. 그 부대에 있다. 김상혁 대령의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일까요? 제가 무엇을 찾는다고 하신 겁니까? 저는 그저 충실한 군인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도철 중령 말이야. 너희 아버지. 그 순간 도연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 이야기를 김상혁 대령이 꺼내다니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뭘 아십니까? 아버지는 훈련 중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훈련 중 사고사? 그런 개소리 믿고 있나? 허허, 15년 동안 거짓말에 속고 살았구나. 김상혁 대령은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무실 안이 희뿌옇게 변했죠. 너희 아버지는 훨씬 복잡한 사건에 연루되어 죽었어. 군 내부 비자금 조사, 간첩 사건, 그리고 그걸 은폐하려는 세력들. 이도철 중령은 그 모든 걸 파헤치려다가 목숨을 잃었지.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15년간 품어온 의구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살해당한 거야.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지. 하지만 증거는 모두 인멸됐고 관련자들은 입을 다물었어. 김상혁 대령이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322부대로 이등병 위장 전입해라. 거기서 내가 찾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박철민 대위. 그놈이 열쇠를 쥐고 있어. 박철민이 누굽니까? 322부대 중대장이지. 15년 전 너희 아버지 사건 당시에도 그 부대에 있었던 놈이야. 지금은 대위로 진급해서 부대를 쥐락펴락하고 있지.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죽음과 관련된 구체적인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자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뜻입니까? 직접적인 범인인지는 내가 확인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그놈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지. 김상혁 대령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등병 이도연의 신상 명세서다. 오늘부터 너는 수석 졸업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골 출신 이등병이야. 모든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해. 만약 제가 이 임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 그럼 평생 아버지 죽음의 진실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너도 언제 똑같은 운명에 처할지 모르고. 김상혁 대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박인지 경고인지 모를 말투였죠.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둬. 절대로 정체를 들키면 안 된다. 들키는 순간 너희 아버지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수석 졸업이라는 영광을 포기하고 이등병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은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런 중대한 결정을 생각할 시간은 없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322부대는 내일 아침 7시에 새 신병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 도연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김상혁 대령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도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322부대 이등병 이도현, 내일 아침 7시까지 신병 교육대로 가라. 그리고 기억해,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면 안 돼.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 새벽 6시 30분, 도연은 322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초라한 가방 하나뿐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수석 졸업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평범한 이등병 신분으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등병 이도연입니다. 신병 교육대 입소 보고드립니다. 경비병이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신병을 바라보는 특유의 무시가 담겨 있었죠. 또 한 명의 새끼가 왔네. 들어가서 3소대 막사로 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큰 소리로 인사해야 들린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정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요. 신병 교육대 막사는 낡고 습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2층 침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이미 들어와 있던 신병들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야, 새로운 놈아. 여기 와서 자기소개해.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이등병 이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한 명의 신병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순박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저는 최병호라고 합니다. 같은 기수네요. 반갑습니다. 최병호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연은 그의 순수한 미소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충청도 시골에서 왔습니다. 집안이 농사를 지어서요. 병호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도 시골이에요. 전라도 구례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셔서 군대 다녀오면 빨리 돈 벌어야 해요. 병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는 순박한 청년의 모습이었죠. 도연은 자신의 거짓 신분이 미안해졌습니다. 야, 새끼들아. 모두 집합.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명의 부사관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무서운 인상을 하고 있었죠. 나는 이 부대 교육 담당 김병장이다. 앞으로 8주 동안 너희들을 개같이 굴릴 사람이지. 신병들은 모두 벌벌 떨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너 이도연, 뭔가 건방진 냄새가 나는데 혹시 대학 나온 거냐? 김병장이 도연을 지목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래. 그럼 왜 그렇게 말을 또박또박하냐? 시골놈이 말을 그렇게 잘해?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말투를 바꿨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수상하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 주지. 하지만 앞으로 눈에 띄지 말아라. 김 병장이 지나간 후 병호가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김 병장은 신병들 괴롭히는 걸로 유명해요. 고맙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박철민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처음 보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철민은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병들아, 나는 너희들의 중대장 박철민 대위다. 앞으로 8주 동안 너희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박철민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자가 아버지 죽음과 관련된 인물이군. 특히 요즘 시대에는 빨갱이들이 군대에까지 침투하려고 한다. 너희 중에 혹시 그런 놈이 있다면 미리 말해라. 박철민의 말에 신병들은 모두 고개를 젓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는 신분을 속이고 들어오는 놈들도 있다더라. 간첩이나 불순분자들 말이야. 그런 놈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 도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겨냥한 말 같았죠. 훈련이 시작되자 도연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받은 훈련보다 훨씬 거칠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구타와 욕설은 기본이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야, 이도현, 너 진짜 고등학교만 나왔냐? 뭔가 다른 신병들과 다른데? 김 병장이 또다시 의심스러운 눈길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어눌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제가 좀 느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병호가 나서서 도연을 도왔습니다. 김 병장님, 도연이는 정말 순박한 놈입니다. 같은 시골 출신이라 제가 잘 아는데 그냥 성격이 조용한 거예요. 너는 왜 나서냐, 최병호? 죄송합니다. 그냥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김 병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병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는 동기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병호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함께 이 순수한 청년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마음을 다잡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박철민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신병 교육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이등병 역할에 익숙해져 갔지만 아직 박철민 대위에게 접근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구타 속에서 아버지의 진실은 점점 멀어져만 갔죠. 야, 이도현. 오늘 청소 당번이니까 본부 건물까지 가서 깨끗이 해놔. 김 병장이 빗자루를 던져주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본부 건물에는 각종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니 여러 사무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서 보관실이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죠. 혹시 아버지 관련 자료가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서 보관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죠. 보관실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1980년 파일을 찾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도철 중령. 낡은 파일 하나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수조사 임무 중 사망. 사고사가 아니라 특수조사라고? 도연은 서둘러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군 내부의 비자금 유용 사건과 북한 간첩 침투 사건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 담당자 이도철 중령, 협력자 박철민 소위. 도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철민이 아버지와 함께 사건을 조사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박철민이었습니다. 조사 중단 사유 담당자 순직으로 인한 수사 종료. 순직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도연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제거당한 것이 분명했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아, 청소를 하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청소는 복도만 하는 거야. 문서 보관실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여자 장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고 군의관 마크가 달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도연이 서둘러 파일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했지만 여자 중위가 재빨리 파일을 낚아챘습니다. 이도철 중령, 왜 하필 이 파일을 보고 있었지? 그냥 우연히. 거짓말 마. 당신 대체 누구야? 그냥 신병은 아니잖아. 윤하경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저는 정말 그냥 이등병입니다. 청소하다가 우연히. 이도철 중령에 대해 뭘 알고 있어? 하경의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이 저와 비슷해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설마. 하경은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발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역시 그렇군. 당신 이도철 중령의 아들이지? 하경의 정확한 추측에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이 똑같아. 이도철 중령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 직접 보셨다고요? 내가 군의 대생일 때 이도철 중령이 치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어. 몸에 상처가 많았는데 누군가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거든.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미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때 중령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진실을 찾으러 올 거다. 그때 도와달라고 하셨어. 정말입니까?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경은 파일을 도연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박철민 대위는 위험한 인물이야. 겉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사건을 조사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에는 배신자야. 이도철 중령의 조사 내용을 누군가에게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박철민이 아버지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하경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내 남동생이 2년 전에 이 부대에서 사고사했거든. 하지만 그것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 설마 남동생분도. 응. 뭔가 수상한 걸 목격했다가 죽은 것 같아.
박철민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높고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가진 동지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하경에게서 희망을 발견했죠.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좋아. 하지만 절대 조심해야 해. 박철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니까.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대화를 멈추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청소 다 했으면 빨리 나가. 알겠습니다. 도연이 나가면서 하경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도연에게는 든든한 협력자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죠. 막사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철민에게 접근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경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박철민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등병 이도현, 박철민 대위가 직접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이등병 이도현입니다. 너 글씨를 좀 쓸 줄 안다며? 김 병장한테 들었는데. 아, 예. 조금은 쓸 줄 압니다. 그럼 오늘 밤에 내 사무실로 와라. 문서 정리 좀 도와줘야겠어. 도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렸습니다. 드디어 박철민의 사무실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도연은 박철민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박철민 혼자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 있었죠. 들어와 앉아. 이 문서들 정리하는 거 도와줘. 도연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박철민과 함께 찍은 군인들의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위님, 저 사진은? 아, 그거 옛날 동료들이야. 다 옛날 일이지. 박철민은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도연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감지했습니다. 혹시 이도철 중령님도 아시나요? 제가 성이 같아서. 도연은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이도철?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지? 아, 그냥 부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다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라. 그런 옛날 이야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박철민은 명백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의심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문서를 정리하면서 도연은 중요한 정보들을 발견했습니다. 부대 내 예산 관련 문서들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죠. 공식 장부와 실제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대위님,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예산 항목과 실제 지출이 다른 것 같은데. 박철민이 재빨리 다가와서 문서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냥 정리만 하면 돼.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분명히 부대 내에서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었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대략 파악할 수 있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박철민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도연을 돌려보냈습니다. 수고했어. 내일부터도 가끔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해둬. 알겠습니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박철민이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경이 도연을 의무실로 불렀습니다.
어제 박철민 사무실에 다녀왔다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대에서는 모든 게 다 알려져. 뭔가 발견한 거 있어? 도연은 어제 본 것들을 하경에게 설명했습니다. 하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역시 그렇군.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 부대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이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누구에게 말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김상혁 대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바로 그 김상혁 대령이 비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저를 여기 보낸 것도 함정일 가능성이 있어. 당신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걸 수도 있고,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계속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해.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 특히 박철민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해. 그때 갑자기 의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 병장이 들어오더니 도연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도현, 너 어젯밤에 뭐 했냐? 대위님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했습니다. 그래, 그럼 뭔가 이상한 건 못 봤냐? 김 병장의 질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도연이 뭔가를 발견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냥 문서만 정리했습니다. 정말이냐? 거짓말하면 죽는다? 정말입니다. 김 병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다가 나갔습니다. 하경과 도연은 긴장한 채로 그를 지켜봤죠.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 아마 박철민이 시킨 것 같아. 당신이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거지. 그럼 이미 의심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해.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병호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순수한 이 친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아, 잠 못 자? 병호가 갑자기 일어나 속삭였습니다. 응, 좀 그래. 요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병호의 순수한 걱정에 도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아니야. 그냥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견뎌내자. 우리는 동기잖아. 병호의 말에 도연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이 순수한 친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말입니다. 하경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도연은 계속해서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 병장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졌고 박철민 대위도 도연을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등병 이도현, 오늘 밤에도 사무실로 와라. 박철민이 또다시 도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철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 병장과 함께 헌병대 소속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더 있었죠. 앉아, 이도현. 박철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오늘은 문서 정리가 아니야. 너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보자. 저에 대해서요? 그래. 이도현이라는 이름으로 입대한 놈이 2명이야. 하나는 진짜 시골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박철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또 하나는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이지.
어느 쪽이 진짜 너일까?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전히 들통났습니다. 저는 정말 시골 출신입니다. 사관학교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군. 좋아. 그럼 확실하게 해보자. 박철민이 손짓하자 헌병들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놈을 헌병대로 끌고 가라. 거기서 실토하게 만들어. 잠깐만요. 저는 정말로. 입 닥쳐. 이 가짜 새끼야. 김 병장이 도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너 같은 간첩 새끼. 대체 누가 너를 보냈냐? 김상혁이냐? 김상혁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철민이 김상혁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김상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거짓말 마라. 그놈이 너를 여기 침투시킨 거 아니냐? 박철민이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죠. 마지막으로 묻는다. 대답 안 하면 여기서 죽는다. 정말 모릅니다. 끌고 가. 헌병들이 도연의 팔을 붙잡는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하경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윤하경 중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등병 이도연이 급한 치료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훈련 중에 심하게 다쳤거든요. 하경이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쳤다고? 멀쩡해 보이는데? 내상입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헌병대에서 치료받으면 되잖아. 의무실에 특수 장비가 있어야 해요. 제가 직접 치료해야 합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박철민이 결국 허락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치료 끝나면 즉시 헌병대로 보내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경이 도연을 끌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하경이 작은 봉투를 건넸죠. 이걸 봐. 내가 찾아낸 결정적 증거야.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충격적인 사진이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죽던 날 밤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죠. 이건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야. 박철민과 김상혁 그리고 다른 공범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철민과 김상혁이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내 남동생이 목숨 걸고 숨겨놨던 증거야. 이것 때문에 죽임당한 거지. 그럼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응. 하지만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 정체가 들통났으니 언제 죽을지 몰라. 하경이 서랍에서 의무병 군복을 꺼냈습니다. 이걸 입고 위장해서 탈출해. 하지만 병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면 그 친구도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모두 죽어. 그래도 병호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도연의 결연한 표정을 본 하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그때 의무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하경 중이 치료 끝났나? 시간 다 됐어. 박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헌병대로 끌려가서 고문당할 거야. 그럼 모든 게 끝나? 알겠습니다. 일단 나가서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도연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기억해. 증거 사진은 내가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살아남기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하경의 말이 도연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문 열어라. 당장. 박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이죠.
문 열어라. 당장. 박철민의 거친 목소리가 의무실 문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각오를 다지며 문을 열었죠. 치료 끝났습니다. 좋아. 이제 헌병대로 가자. 박철민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도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헌병대 가서 실컷 떠들어라. 15년 전 이도철 중령을 죽인 게 당신이죠? 그 순간 박철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뭔 헛소리야? 미쳤나?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 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박철민이 권총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헌병들도 긴장했죠. 이 새끼가 정말 미쳤군. 당장 입 닥치고 따라와. 왜요? 진실이 두려우신가요? 도연은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표정이었죠.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비자금 사건을 조사했지만 실제로는 배신자였어요. 김상혁과 함께 아버지를 제거한 거죠. 닥쳐라. 박철민이 권총을 뽑아 도연에게 겨눴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죠. 쏘세요. 하지만 진실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뭔 소리냐? 윤하경 중위가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저를 죽여도 소용없습니다. 박철민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럼 윤하경부터 처리하면 되겠군.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죠. 대위님, 큰일 났습니다. 김병장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군 검찰이 부대로 들이닥쳤습니다. 비자금 수사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방금 전에요. 모든 문서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경이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죠. 젠장,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박철민이 도연에게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민 대위, 김상혁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김 대령님? 이 바보야. 왜 놈을 여기서 처리하려고 하냐?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두 사람의 대화에서 도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상혁과 박철민이 함께 공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를 여기 보낸 것도 그렇다. 너를 없애기 위해서였어. 내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거든. 김상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5년 전에 내 아버지도 똑같이 처리했지. 비자금의 진짜 배우를 파헤치려다가 말이야. 비자금의 배우가 누굽니까? 궁금하냐? 죽기 전에 알려주마. 고위 장성들과 정치인들이지. 우리는 그냥 실무자일 뿐이야. 도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거대한 부패 조직에 맞서다가 죽임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조직이? 당연하지. 그리고 너도 아버지처럼 여기서 끝이야. 김상혁이 손짓하자 헌병들이 도연을 둘러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잠깐.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호였습니다. 최병호, 너는 왜 여기 있어? 김상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이 형이 위험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병호가 도연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수한 그의 모습에 도연은 감동했죠. 병호야, 여긴 위험해. 빨리 가. 안 돼요. 저는 형을 버릴 수 없어요. 감동적이군. 그럼 함께 죽어라.
박철민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손들어. 갑자기 복도에서 군 검찰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총을 들고 박철민과 김상혁을 겨누고 있었죠. 박철민 대위, 김상혁 대령, 비자금 유용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경이 미리 군 검찰에 신고한 것 같았죠. 젠장,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 박철민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총을 도연에게 겨누며 소리쳤죠. 같이 죽자. 하지만 그때 병호가 도연을 밀어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병호가 쓰러졌습니다. 병호야. 도연이 병호를 안고 소리쳤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형, 괜찮아요? 병호야, 정신 차려. 저는 형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병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었어요. 병호야, 병호야. 하지만 병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죠. 아, 도연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수했던 친구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한편 박철민과 김상혁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1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도연 씨, 괜찮습니까? 수사관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병호를 안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3개월 후 군 법정에서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박철민과 김상혁은 각각 무기징역과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죠. 15년간 숨겨졌던 거대한 비리 조직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고 관련된 고위 인사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이도철 중령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판사의 선고문을 들으며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너무나 큰 희생이 따랐죠. 법정을 나서는 도연을 하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위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이 더 컸죠. 병호 생각이 많이 나죠? 하경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생각나요.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병호는 진정한 전우였어요. 당신을 끝까지 믿어준 거죠. 저는 그 친구에게 거짓말만 했는데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줬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죠.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믿어준 거니까. 하경의 위로가 도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군에 남아서 의료체계 개혁에 힘쓸 예정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대단하시네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원한다면 장교로 복귀할 수 있을 텐데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군에서 그에게 복직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저는 군을 떠날 생각입니다. 정말요? 왜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정의는 계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도연의 말에 하경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호 같은 순수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계급장 없이도 말이죠. 다음 날 도연은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층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죠.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 도연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아버지의 묘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실을 밝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억울하게 사고사로 기록되었지만 이제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으로 기억될 겁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풀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정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연은 주머니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군에서 받은 계급장이 들어 있었죠.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마음은 계급장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니까요. 도연은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계급장을 묘비 앞에 놓고 일어선 도연의 뒤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병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았구나, 도연아. 병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병호가 아니야. 우리 병호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친구를 지키려고 한 거잖니. 병호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 친구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럼 됐어. 병호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병호의 어머니가 도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렴. 병호가 지켜준 내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거라. 6개월 후 도연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을 위한 상담소를 열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일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상담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도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하경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도연 씨 잘 지내시죠? 저는 군 병원에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같은 순수한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번 뵙고 싶네요.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죠. 그날 밤 도연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버지, 아버지, 잘 지내고 있죠? 저는 이제 진짜 제 길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내일 또 찾아올 젊은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었죠. 군복은 벗었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군인의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조국과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말이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는 더 이상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의 삶 자체가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병호라는 순수한 친구의 희생, 윤하경과의 동지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도연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이번 이야기에 대한 소감이나 다음에 보고 싶은 이야기 주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